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트럼프가 함께 X의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일 일론 머스크가 X에 꿀잼 보장 Entertainment Guaranteed 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과 X에서 라이브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제도 없고요. 대본도 없고 직접 질문도 하면서 참여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차남이 이 가상자산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한 뒤에 이뤄진 거라서 외신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일인가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X에 우리는 가상자산 세계를 대격변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미래에 대해서 곧 정말 큰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화가 암호화폐 가격 반등을 일으킬 혹시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들을 쭉 나열을 해드리자면 먼저 암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 해리스 바이든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 경제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차 AI 빅테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1년쯤이었을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사용이 금지되었던 X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현재 인기가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외신에서도 과연 이번 생중계가 투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와의 트위터 채팅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발표했던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발표를 연상시키기도 했는데 그 이벤트 역시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게시물이 올라왔고요. 그때 당시에 크래시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을 때 X에 크래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바이럴이 됐거든요. 한 2만 5천 건 이상의 트윗에서 이 단어가 떠돌아다녔는데 이게 물론 이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난한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된 뒤 20분이 지났지만 스페이스에 로그인이 할 수 없었던 사용자들은 여전히 음악이 재생된 걸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걸 조금씩 해결하면서 생중계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암살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은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총격을 당한 암살 시도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웃으면서 That wasn't that pleasure. 유쾌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의 말 자체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단순히 그 자리를 나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남아있을 생각을 했냐. 그게 바로 미국인들의 태도다. 미국의 태도다라고 또 찬송을 합니다. 트럼프 이렇게 후기를 남기는데요. 전혀 너무 좋지 않았고요. 너무 세게 맞았고 단순히 귀 쪽에 총알이 들어온 걸 알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if a gun goes off, the crowd control people showed us this. When guns go off, and it does happen in stadiums at a soccer match or some kind of a match, 사람들은 많이 소리쳤고 사람들이 보통은 이 총격 소리가 있을 때는 다 흩어져서 달리기 마련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 참 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I don't believe in God. 나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게 암시지 않았나, 사인이었지 않았나 보죠라고 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잃은 가족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펀딩을 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트럼프 측에서도 우리도 펀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뛰어난 실력도 칭찬을 하고 지붕에 이제 누가 있으면 안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이민 문제겠죠. 전 세계적인 범죄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자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고 있다. 물론 모든 이민자를 우리가 싫어하는 건 아니다. 합법 이민자는 환영을 하는데 불법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 국경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외신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생중계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출마에 발판이 된 주요 선거 운동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로 눈을 돌렸고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민자들의 전 세계 정신병원에서 온다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아직 지금 당시 바이든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가 불법 이민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BBC에서는 그게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하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가 남쪽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입국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전에 주장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X에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만 몰입해서 듣기보다는 이런 주장도 있구나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건 여기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는데 또 슬리피 조라고 하면서 아마 대선 토론 당시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 바이든이 살짝 느릿느릿하게 언급을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그러면서 좀 졸린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슬리피 조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약간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안보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에서 푸틴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ould never have done. I got along well with him. I hope to get along well with him again. You know, getting along well with them is a I got along well with them. 나는 푸틴이랑도 잘 지냈고 그리고 김정은이랑도 잘 지냈다. 사실 같이 잘 지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다. Just before entering, you know, it's a sort of a ritual. And I sat down 그리고 with him and we talked. 바이든에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What's 때 the biggest problem? He said North Korea. 북한이다라고 대답을 했었대요. 그 오바마 때도. 그런데 사실 나는 이걸 한 번에 해결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멘트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He has a red button on his desk. I said, 나는 레드 버튼, 나에게는 빨간 버튼이 있다라고 하죠. 김정은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y red button works and it's bigger. 내 레드 버튼, 내 빨간 버튼이 있는데 내 거는 실제로 작동이 되고 훨씬 더 크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Respond to strength, not weakness.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강대강으로 대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싱가포르에서도 만날 수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약해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그러면 안 되고 트럼프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은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갖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계 3차 대전도 우리가 너무 강과해서는 안 된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채팅이 시작된 지 한 30분이 지났을 때요. X 자체 측정 결과를 한번 봤는데요. 120만 명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듣고 있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작년에 머스크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론 드산티스의 대선 캠페인을 도왔을 때가 최고치가 3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확인이 됐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비판하는 쪽도 있어요. 다른 이제 MBC에서는 이 캠페인 기간 중 다른 중요한 이벤트 텔레비전 방송에 비유를 하는데 텔레비전 방송의 수치에 비하면 오히려 이거는 미미하다. 닐슨 조사기관에 있는데 지난 6월에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의 토론을 신청한 사람은 5,10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지난달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연설을 시청한 사람은 2,800만 명에 달했다. 그래서 이번에 X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해리스 캠페인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Harris, Biden can't do this interview. 해리스랑 바이든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어라고 다시 한번 어필을 합니다. 해리스는 버니 샌더슨보다 더 좌측이고 해리스는 급진 좌파 XS년,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una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 쉽게 사용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진짜 망할 거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다운 말 같습니다. 트위터 스페이스는 트럼프에게 안전한 공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외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인터뷰라기보다는 쉬운 대화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고 머스크도 이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근거 없는 주장에 딱히 반박을 하지 않았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나라들의 일부로 폭력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낸다는 증거 없는 말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딱히 반박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간 안에서는 트럼프가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가 인플레이션 얼마나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난 너무 화가 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멍청한 대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나는 이걸 멈출 거다라고 하는데요. Like not normal inflation. They had the real deal. But we're going to have that pretty soon. I think we have the worst.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정상이 아니고 100년 내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48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 정도다. 진짜 최악의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일론 머스크는 정말 재밌는 캐릭터다. 이 챗을 듣고 있는 숫자만 봐도 당신은 너무 대단하다라고 깨알 칭찬을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모두가 전기차를 써야 하는 건 아닌데 당신들의 전기차는 굉장히 대단하다. AI는 매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기 화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화석 연료 현재 물론 필수품이긴 한데 대체가 완벽하게 가능하거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미래에는 태양광 에너지 생성이 주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트렌드도 지금 봤을 때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기운다면 태양광 쪽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들어봤을 때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봤는데요. BBC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데 이 억만장자는 특히 X를 소유하기도 하고 팔로워도 정말 많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반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머스크는 트럼프를 비판하다가 또 디산티스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제는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됐다. 그리고 암살 시도 이후에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아메리카팩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썰도 돌고 있는데 따라서 머스크가 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든지 기울 수 있다라는 의심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X에 2년 만에 거의 돌아왔잖아요. 정말 트럼프가 X에 계속 남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고 재임하는 동안에 그 트위터를 정말 많이 정말 하루에도 빠짐없이 올렸고 새벽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올렸거든요. 한 정치 분석가가 그래서 트위터가 없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직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가 정말 영원히 돌아왔을까요? 이거를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될 텐데요. 머스크가 트럼프가 다른 소셜미디어 사이트와의 경쟁에 직면한 플랫폼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여기에 계속 머무를 것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도 지금 광고주들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주에 머스크가 광고 연합을 고소하면서 또 더욱 악화됐었는데 과연 트럼프가 여기에 남을 것이냐 그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도 X에서 나오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라는 걸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투자도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플랫폼의 가장 유명한 기여자는 또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회사가 출렁였습니다. 왜냐하면 X에 트럼프가 재입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그가 사용을 중단하면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따라서 트럼프가 먼저 자신의 플랫폼을 고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했고요. 그가 다시 X에 게시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하락을 한 겁니다. 오늘 저녁 모금 이메일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메일을 보내긴 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에 나는 잠시 동안 X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트럼프 미디어 관련된 주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똑똑한 대통령이 있다면 유럽이나 러시아 그들에게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을 조금 더 비판을 합니다. 바이든과 대화를 했다면 일반적인 대화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여기가 사실 그는 어디인지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김정은과 식사도 했고 나는 대화도 해봤다. 바이든은 그를 멍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김정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오늘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실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암살, 두 번째로는 이민, 세 번째로는 해리스와 바이든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은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살짝 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언급해드렸던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끝까지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직접 쭉 들으면서 만약에 나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